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논의한 제너럴 모델과는 조금 다른 차지쉿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제너럴 모델은 매우 정확한 모델이지만 그 반면에 모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를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모스펫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모스펫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너무 복잡해서 모스펫의 동작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오직 인버전 모드에서만 잘 맞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제너럴 모델보다는 조금 단순해질 수 있겠고요. 그 모델을 우리가 차지쉿 모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이 모델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너럴 모델로부터 얻어진 QS가, 즉 실리콘 쪽의 차지가 서페이스 포텐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플리션 리전 영역을 잘 살펴보시면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2πfp가 되는 시점을 VT로 정의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이 되는, 즉 서페이스 포텐셜이 5fp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디플리션 영역, 그리고 오른쪽은 위크 인버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플리션 영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버전된 차지도 매우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홀들도 적은, 즉 말 그대로 캐리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위크 인버전 영역에서는 인버전 차지가 홀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전이 조금 일어난 상황이 되었고, 하지만 그 인버전된 차지가 원래 벌크 쪽에 있던 홀의 양만큼은 아직 안 된, 인버전 차지가 생기긴 생겼지만 그 양은 아직 적은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위크 인버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다뤘듯이 이 커브는 제너럴 모델로부터 얻어진 커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럴 모델만 잘 풀 수 있다면은 완벽하게 실리콘 쪽에 모여진 차지 QS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모스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모스 FET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모스펫이 꺼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쵸? 완전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가 될 테고요. 이 영역은 모스펫에 전류가 흐르는 온 상태가 될 테고, 이 위크 인버전 영역이 서서히 모스펫이 오프에서 온 상태로 넘어가는 그 중간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뭔가 커런트, 우리가 나중에 서브셋홀드 커런트라고 부를 텐데요. 그 서브셋홀드 커런트 영역을 우리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이 위크 인버전 영역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너럴 모델을 가지고 기술을 하려면은 식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모델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위크 인버전 영역이 나중에 모스펫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버전 영역에서만 잘 맞는 특별한, 우리가 제너럴 모델보다는 단순하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심플 모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이 중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그러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심플 모델은 학부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모델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절충안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려고 하고, 그 모델을 우리가 차지쉿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쉿 모델은 일단은 디플리션 모드와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버전 모드에 대해서는 차지쉿 모델이 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크 인버전 영역을 포함해서 인버전 영역에서만 잘 맞는 모델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모스펫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모스펫의 동작에서 오프 커런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프 커런트는 매우 작은 전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작은 전류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위크 인버전 영역, 나중에 모스펫에서는 서브셋홀드 커런트라고 부르는데요. 점점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모스펫이 바뀌면서 그때 흐르는 서브셋홀드 커런트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온 커런트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인버전 영역에서 정확하게 맞을 수 있으면서 적정한 복잡도를 가지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만들려는 차지신 모델은 바로 인버전 영역에서만 잘 맞는 조금 단순한 형태의 제너럴 모델의 근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지신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차지신 모델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phi fp 이상일 때 q 인버전이 즉 인버전 차지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phi fp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클 때를 위크 인버전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이상의 영역에서만 인버전 차지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페이스 포텐셜이 phi fp보다 작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차지신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 fp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모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2파이 fp 이상으로 충분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플 모델에서는 커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였지만 제너럴 모델에서는 커진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죠. 차지신 모델에서도 게이트 전압이 VT 이상이 된다고 해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특별히 2파이 fp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 사용했던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버전 차지가 매우 얇은 영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두께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우리가 아주 얇은 두께의 인버전 차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 얇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그냥 모바일 캐리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있지만 그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지신 모델은 어큐뮬레이션 모드 혹은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잘 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얇은 인버전 차지 레이어를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지쉿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차지쉿 모델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쉿 모델은 우리가 제너럴 모델로부터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너럴 모델로부터 얻어진 QS에 대한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할 텐데요. 일단은 차지신 모델이 설명하고자 하는 영역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phi fp보다 큰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phi fp보다 큰, 즉 어느 정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서페이스 포텐셜 하면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을 날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항이 1보다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에 대한 항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페이스 포텐셜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항이 훨씬 더 뒤에 있는 항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이 항만 남기고 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을 제거하면은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QS 값이 얻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위크 인버전이나 스트롱 인버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값은 Q 디플리션과 Q 인버전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Q 디플리션은 이미 충분히 수식적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도펀트가 만들어내는 픽스 차지에다가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에 폭만 곱해주면 되었죠. 따라서 Q 디플리션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서 Q 디플리션을 빼기만 한다면 우리가 Q 인버전을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해진 Q 인버전은 결국은 서페이스 포텐셜에 대한 식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Q 인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면은 우리가 먼저 게이트 전압을 하나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1V일 때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게이트 전압에 1V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유도한 이 식이 있습니다. 모스 캐피시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서페이스 포텐셜을 거꾸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진 서페이스 포텐셜을 다시 Q 인버전 식에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Q 인버전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유도한 Q 인버전 식에서 우리가 매우 인버전이 세게 일어난 즉 스트롱 인버전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면 수식이 더 간단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이제 2파이 fp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이 되겠죠. 즉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 값보다는
이 익스포넨셜 항에 있는 값이 아주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한 값들은 항들은 다 지워버리고 결국 이 익스포넨셜 항만 남기게 되어서 Q 인버전 식이 다음과 같이 간단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잘 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직관하고 매우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서페이스 포텐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버전 차지가 익스포넨셜하게 매우 급격하게 늘어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차지식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위크 인버전 영역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 바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이 Q 인버전에 대한 식을 위크 인버전 영역에 맞도록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인버전 영역이니까 서페이스 포텐셜이 그다지 크지 않는, 즉 2πfp보다는 아직 작고 이제 5fp보다는 조금 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유도한 이러한 수식에서 이 앞에 항을 끄집어내면은 뒤에 항이 다음과 같이 남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억지가 있는데 우리가 루트 1 더하기 x를 우리가 근사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뭐 쭉쭉쭉 이렇게 테일러 급수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놓고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이 앞에 이제 테일러 급수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 뒤에 항들은 이제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1과 이제 마이너스 1을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는 항들만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지식 모델로부터 우리가 위크 인버전 영역에서 인버전 차지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지금 Q 인버전은 서페이스 포텐셜의 함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 인버전의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서페이스 포텐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략 이런 어떤 직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울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스 캐패시터는 결국 옥사이드가 만들어내는 COX 값과 실리콘 쪽에 만들어내지는 캐패시턴스 값 CS 값의 직렬 연결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서페이스 포텐셜이 바뀌게 되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결국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캐패시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S 값은 우리가 C 디플리션과 그리고 C 인버전의 병렬 연결로서 이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차지식 모델에서 가정하기로는 인버전 레이어의 두께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즉 인버전 차지의 두께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C 인버전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수식상으로는 우리가 차지의 두께분의 유전율이 이제 C 인버전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겠고 병렬 연결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항을 무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 디플리션만 있다라고 차지식 모델에서는 가정을 하겠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서페이스 포텐셜과 게이트 전압 사이의 관계는 1 더하기 COX분의 C 디플리션 형태로 뭔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페이스 포텐셜이 아니라 게이트 전압을 바꿈에 따라서 이 Q 인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때 나오는 기울기의 값은 결국은 원래의 기울기 알파에다가 요 항 1 더하기 COX분의 C 디플리션 항을 곱해준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부 때 강의를 잘 기억한다라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모스펫의 서브세솔드 스윙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서브세솔드 스윙은 우리가 모스펫이 완전히 온되기 이전의 영역, 즉 어떻게 보면 위크 인버전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의 전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1 더하기 COX분의 C 디플리션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위크 인버전 모드에서의 Q 인버전에 대한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학부 시절에서는 게이트 전압에 대한 드레인 커런트가 나오는데 이 서브스레솔드 영역에서의 기울기 값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위크 인버전에 대한 Q 인버전에 대한 식을 차지식 모델로부터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모스펫의 subthreshold current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스펫을 배울 때 subthreshold current에 대한 식을 한번 같이 우리가 지금 유도한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즉 차지식 모델로부터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